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지난 몇 달간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. 뉴스랑 경제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도 온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뿐이었어요. 자본과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공부는 물론 필요하죠. 근데 하지만 여기에 너무 과하게 매달리고 이 시간을 좀 뺏기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실제로 팟캐스트부터 유튜브 블로그까지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이런 투자 컨텐츠를 다 챙겨보려면요, 시간이 부족해요. 제대로 보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랄 정도예요.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.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, 이 투자에 매달려서 이 소소한 삶의 행복을 놓친다면은 투자에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그렇다고 또 투자 공부를 아예 또 안 할 수도 없고 관심을 끊고 살 수도 없잖아요. 뭐든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적당히 이제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내 본업과 지인들, 소소한 삶의 행복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돼요. 밸런스를 지키려면 자기만의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. 제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최근에 자산 배분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정리해서요. 이 세 가지 원칙들을 좀 정해봤어요. 첫 번째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. 연말이나 연초 지금도요. 수많은 경제 방송이나 책에서 우리 경제, 앞으로 경기,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려고 해요. 강세장인지 불마켓인지 아니면 약세장인지 베어마켓인지 신흥국이 좋은지 그죠? 선진국이 좋은지 채권, 주식, 금, 원유, 달러 뭐가 나은지 자꾸 예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. 이런 예측이 정말 가능할까요? 인간은 한 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. 갑자기 박쥐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타날 줄은, 그래서 이게 또 전 세계로 이렇게 전염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. 수많은 전문가들이 새해에 이제 경기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틀리죠. 맞추는 사람도 이게 그냥 운이 좋았을 확률도 커요. 어차피 그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거라면은 이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성과나 그죠? 이익에만 집중하면 되지. 1에서 2년 뒤에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런 거에 왜 우리가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.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컨텐츠가 엄청 많은데요.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?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. 아무도 모르죠. 단기적으로 몇 주, 몇 달의 미래는 알 수 없죠. 하지만 10년, 짧으면 5년 뒤에요. 어떻게 될지 저희는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를 겪어서 알 수 있어요. 이거 다 그냥 지나간 추억이잖아요, 이제는. 그죠?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멸망하진 않을 거예요. 엄청난 피해를 주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주가도 단기적으로 폭락할 수 있죠. 하지만 10년 뒤의 주가는 전 상관없을 거라고 보거든요. 피터 린치의 이 명저인 월가의 영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. 제발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. 시장은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.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요. 자기가 쓴 이 책값은 그 책값은 제 값을 다 한 거라고 했거든요. 경기와 시장을 예측하려는 컨텐츠는 이제 그만 조용히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설령 이것들이 우리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요. 그것보다 우리의 시간이 더 아까워요. 시간보다 가치 있는 건 없잖아요. 우리의 인생이 가장 소중해요. 두 번째도 첫 번째 비슷한데요. 분기 실적과 같은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. 저는 사실 투자한 기업들의 이 분기 실적을 잘 안 챙겨봐요. 왜냐하면 제가 좀 게으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10년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. 이번 분기에 이익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제가 제주도를 엄청나게 걸으면서 좀 보니까 이 파도가요. 파도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아요. 그래서 약한 파도도 있고요. 어떤 파도는 엄청나게 강한 파도도 있고요. 바람도 그렇고요. 날씨도 그렇고요. 이 자연 세상 만사가 똑같아요. 일정하지 않아요.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해요. 이 기업의 이익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.
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계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기업이 있다면요. 이거는 오히려 이런 기업이 있다면 이상한 기업이에요. 왜냐하면 분식회계나 조작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기업인 거예요. 기업 이익은 얼마든지 뭐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. 장기 투자에서는 큰 흐름이 중요해요. 당장의 파도가 셀지 안 셀지 이거 누구도 알 수 없죠. 하지만 크게 보면 민물 때는 그래서 물이 밀려오고 다시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. 기업만 잘 골랐다면요. 그 기업의 이익과 주가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만약 몇 분기 내내 계속 실적이 하락하거나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쪼그라든다면 그때는 이제 고민해봐야죠. 내 판단이 틀린 건가? 근데 매번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날짜까지 막 세요. 몇 월 며칠에 발표한다. 이렇게 세워가면서 너무 단기 실적이나 전망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것들을 막 확인하고 예측하는데 그 시간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나무를 보지 말고요. 숲을 보란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넓고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. 결국 어두운 밤이 지나면 그죠? 태양이 뜨잖아요. 추운 겨울이 가면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이제 한낮의 태양은 거의 여름이잖아요.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그 ETF 비중에 대한 얘기인데요. 현재 제 주식 포트에서 ETF 비중은 지금 10%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처음에 이 패시브 투자, ETF 투자는 제가 직접 투자가 쉽지 않은 뭐 베트남, 그래서 인도 뭐 이런 지역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배당 성장 그리고 헬스케어와 테크, 글로벌 테크 기업 관련 ETF도 늘리고 있어요. 제가 이런 거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요. 그 좋은 기업을 픽하는 그죠? 픽하는 그 선별 능력이 저한테 과연 있을까? 저는 약간 최고 좋은 기업은 못 고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면 중국의 헬스케어는 정말 저는 장기 투자하면 정말 필패 영역이라고 확신하는데요.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 과연 어떤 기업이 10년 뒤에 그죠?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. 저는 이제 항서제약이랑 복성제약이랑 중국 바이오제약 이 세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게 인생 알 수 없잖아요. 이 세 기업 모두 10년 뒤에 망하고 신약 개발이 지금은 되게 별 볼 일 없는 어떤 썸 기업이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더구나 이 헬스케어 쪽은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 그 일반 전문가들도 예측이 쉽지 않아요. 근데 하물며 저 같은 범인이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도 이 나이 많은 중국의 노인들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니 이 바이오, 헬스케어의 성장성은 확실해 보여. 이렇게 산업의 성장성은 확실한데 기업을 픽하기 힘들다면 그때는 ETF 투자가 정말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반도체가 정말 성장성이 훌륭하지만 그죠? 성장성이 높다는 걸 아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. 그죠? 지금도 치열한데 이제 중국까지 따라오죠. 이게 미래를 저 같은 범인이 예측하기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. 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의 그 성장성 자체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SOXX 같은 ETF 투자도 방법일 수 있죠. 실제로 얘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했잖아요, 가격이. 제가 얼마 전에 BGRO라는 이제 ETF 소개를 했는데요. 배당 성장이죠. 이 배당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딱 하나를 골라 투자했어.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한순간에 망하면 어떡해요. 그죠?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했어요. 근데 이 ETF는 수백 개의 어떤 이런 성향의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거든요. 이게 기대 수익은 조금 낮을 수 있죠. 하지만 안정성 그리고 꾸준한 면에서는 이 개별 하나의 투자에 비해서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. 즉 제가 정말 확신하는 딱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ETF 투자가 전 맞는 것 같아요. 게다가 이 ETF 투자는 적립식으로 아주 알맞아요. 왜냐하면 구글 알파벳도 한 주에 한 150만 원 해요. 그리고 아마존도 한 주에 한 200, 거의 250만 원 하거든요. 텐센트 같은 경우는
최소 투자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. 이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, 이게. 그래서 이 개별로 정말 기회같이 꾸준히 적립식 투자한다는 게 사실상은 이 멘탈적으로 불가능해요. 하지만 ETF는 최소 거래 금액이 낮고 그 개별로 주가가 막 흔들려도 이 ETF 가격 자체는 등락이 적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적립식 투자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.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, 자꾸 욕심이 생겨요. 욕심이 생겨서 개별 그 기업 종목 수가 늘어나요.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. 관리하기가 힘들어요. 법정 스님의 이 무소유는 저는 주식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. 종목 수가 늘어나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수익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또 하나하나 실적을 확인하고, 그죠? 확인하고 막 그 뭐 기업 공부도 하고요. 그런 거 하려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. 우린 시간이 가장 소중하잖아요.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. 그래서 개별 종목도 너무 많아지면 힘드니 좀 줄이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별 투자는 정말 확신이 있는, 그죠?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고요. 그 나머지는 이제 ETF, 패시브 투자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과 행복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. 그리고 두 번째는 분기와 같은 단기 실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. 그리고 마지막은 확신이 없다면은 그 ETF 투자가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칙의 핵심은 결국 시간이거든요. 투자도 좋지만 너무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늘 그렇듯 우리의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